한국수력원자력 주식회사 2021년도 실적을 스로프트회계로 분석한 내용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. 먼저 한국수력원자력을 내용을 소개하기 전에 한국전력에 대한 내용을 먼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. 2020년 흑자는 오로지 한수원의 흑자 덕분이었다. 그러니까 2020년에 2조 8천억 원대의 영업이익을 봤습니다. 이것을 분석해 봤을 때 한수원만 흑자였고 나머지 화력발전들은 크게 이익을 내지 못하고 또 적자인 형태로 그렇게 해석이 됐었습니다. 그리고 또한 이익 배당을 실시하고 2021년도는 한수원 전력 구입 단가를 후려쳤다. 이렇게 표현을 해 봤었습니다. 그래서 흑자로 나오는 그 자회사 발전회사는 오직 수력 원자력 발전 부분입니다. 2021년도 실적을 보면은 매출이 9조 3천억 원으로서 전년보다도 6.2% 감소했습니다. 매출 재료비는 반대로 27.7%가 증가했습니다. 당연히 이익이 줄은 거로 이해를 할 수가 있죠. 스루풋은 8%가 감소했고 스루풋율은 1.7%가 하락했습니다. 운영비용을 줄이기는 했습니다. 운영비용이 2.5% 내려갔습니다. 그 결과 TO의 생산성은 1.10으로서 전년보다도 0.06포인트가 하락했습니다. 영업이익은 40.5%가 하락했습니다. 원가회계 영업이익하고는 재고자산의 가공비 배부가 없기 때문에 전력이라는 특수한 제품이로서 원가회계하고 차이는 없겠습니다. 그 내용을 생각해 보면은 한전은 화력발전의 발전 단가를 올려주기 위해 사는 거죠. 화력발전의 그 발전 단가를 구매하는 건데 상대적으로 수력 원자력의 구입 단가를 정책적으로 낮추었다고 그렇게 보여집니다. 한전 전체가 2021년 적자이므로 나머지 7조 원 정도가 적자였습니다. 나머지 화력발전 모두 적자일 것이나 유일하게 그래도 흑자를 내는 것은 수력 원자력이다. 이런 점을 계속해서 분석하는 이유는 이 탈원전을 얘기했던 문정권의 그 마지막이 태도 별변한 것을 보더라도 객관성이 없었던 그런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. 공시된 그 전력 단가를 보면은 판매 가격인데요. 판매 가격은 대부분 2021년도에 내렸습니다. 특히 가정용만 그 주택용만 1.2% 1.2% 인상시키고 나머지 그 산업용들이라든가 교육용 뭐 이런 것은 인기를 위해서 그랬는지 몰라도 크게들 낮췄는데 특히 농사용을 5.2% 낮춘 거가 눈에 띕니다. 이런 것들을 보면은 2021년이 2022년 초에 대선이 있었지만은 미리 그런 걸 염두에 두고 인기 정책 아니었냐 이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. 그런데 이제 수력 원자력 쪽은 한수원 쪽은 3.9% 구매 단가를 낮췄습니다. 나머지 화력 발전이 5군데가 있는데요. 모두 그 10% 이상, 20% 가까이, 특히 한국 남동발전은 24.2%나 가격을 인상해서 구매를 했습니다. 그렇게 비싸게 사가지고 물론 국민들한테 싸게 공급을
공급한 거는 맞습니다만은 이게 그 경제성 논리에는 전혀 안 맞는 거로 봐지고요. 그래서 의도적 전기료 인하는 그 후유증이 다음 정권으로 전가될 때 매우 경제에 주는 충격이 클 것이다. 그래서 그 우리들 흔히 쓰는 얘기가 아, 윤 당선인이 다음 정권을 5년 동안 운영할 텐데 과연 전기료를 효과적으로 어떻게 올릴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. 원재료가 유형자산의 저장 원전 연료로 들어갑니다. 원재료가 바로 그 써지는 게 아니고 그 원자로의 그 유형자산으로 들어가서 매년 이 감모 손실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. 그 비용을. 그래서 이 재고 자산은 전년도에 그 3,272억 원이 증가했는데 대부분은 유지보수용을 위한 그 저장품, 자재, 이것이 증가했습니다. 저장 원전 연료를 유형자산 내역에서 별도로 뽑아봤는데요. 2021년에 2조 7천억 원 정도 가치를 가지고 있고 2019년도는 2조 한 6천억 원 선입니다. 요게 35억 원 정도 그 가치가 증가된 거로 그렇게 산출이 됩니다. 2000년도에는 1270억 원이 그 가치가 그 증가한 거로 그렇게 보입니다. 비용의 성격적 분류에 와서요. 원재료의 사용이 27.7%가 증가했습니다. 이것은 그 원재료 가격의 인상 요인이 있었던 원인도 해당이 되겠습니다. 그리고 운영 비용은 거꾸로 2.5% 줄였습니다. 운영 비용 중에서 인건비를 보면은 2021년도에 8,859억 원을 집행했는데 전년도보다도 1.6% 감소했습니다. 직원 수가 196명이 증가해가지고 평균 연봉은 7,230만 원에서 7천만 원으로 떨어졌습니다. 이것은 그 신입사원의 그 취직 그 채용으로 인해 가지고 떨어진 거로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. 운영 비용 중에서 그 가장 큰 금액이 원전 연료 감모 승각비인데요. 이게 이제 1조 1,640억 원이 감모 승각비로 비용 처리가 되고 있습니다. 요게 3.5% 감소한 거로 나오고요. 그 다음에 수선비가 1조 4천억 원대가 집행이 됐습니다. 그러니까 수력 원전 설비에 대한 유지보수 비용이라고 그렇게 보여지는데 9.9% 거의 10%가 감소했습니다. 가공비를 보면은 그 93% 전년보다 1.6% 감소했지만은 그 총 제조 비용의 그 차지하는 비율이 매우 높은 거고요. 그 원재료비의 그 비중은 1.6% 증가했습니다만은 그만큼 그 이 원재료비가 안 들어가는 그 업종이다. 원자력 발전이란 게 때문에 이런 걸 봐서라도 그 원재료의 단가 상승 압력을 물론 받겠지만은 원재료가 뭐 우라늄 계통이겠죠. 그렇다 하더라도 결국 경제성 있는 것은 원자력 발전밖에는 없다. 이렇게 이제 생각하는 게 객관적이고 상식적일 것입니다. 환경론자들의 그 말은 어떻게 생각하면은 그야말로 정략적이고 환경을 핑계로 자신들의 어떤 그 위치를
확보하기 위한 그런 선전선동에 놀아놨던 거 아니냐 이런 생각합니다. 독일이 그 탈원전을 제일 먼저 했었는데요. 메르켈 여사가 16년 동안 장기 집권하면서 그렇게 했는데 지금에 와서는 그거 뭐 잘못된 거 아니냐. 그래서 그 탈원전을 하면서 독일이 그 러시아하고 끈끈한 관계가 됐는데 푸틴하고 그것이 그 결국은 그 가스를 수입해서 그 발전을 돌렸다는 얘기가 되거든요. 그러니까 아니 그 독일과 러시아의 그 동로 관계가 돌이켜서 그 추적을 해보면은 메르켈 여사도 동독 출신이고 그 다음에 그 푸틴하고도 뭐 대학교 동창이다 하는 그런 끈끈한 연이 있었다는 것도 요즘 밝혀졌고 확인이 됐습니다. 따라서 유럽의 그 이 탈원전 정책이 그런 시류에 흘렀었는데 최근에는 그 원전이 오히려 친환경이라고 EU 자체가 정의를 내렸죠. 좀 설명이 길었습니다만은 일단은 이게 경제적으로 채택해야 될 문제다. 방사능 유출 문제는 별도의 우리가 그 조치를 잘 해서 방사능 유출이 없는 그 SMR 소형 원전 쪽으로 가야 된다는 게 이번에 그 추진되는 방향들이로 알고 있습니다. PQ 총 제조 비용은 차이가 있을 수가 없겠습니다. 어, 재고자산 회계 투명성에 대해서 이 비교 검증을 해봤는데 현금상으로 1조 2천억 원이 나갔는데 그러면은 재고자산이 1조 2천억 원이 증가해야 되지만 9천억 원이나 그 어디론가 갔다. 그게 어디로 갔느냐? 그러면 재고자산 평가손실, 환입, 감모 이런 처분 가감해서 보더라도 9,088억 원의 차이가 있는데 그게 바로 이 원자력 발전을 위한 저장 원전 연료 쪽으로 투입이 된 것이다. 이게 사용한 게 아니죠. 그래서 이게 유형자산으로 들어가서 매년 여기에서 감모 손실, 감모 상각을 처리해서 그거를 비용 처리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. 이렇게 해서 재고자산 회계 투명성은 검증이 됐는데요. 다만 이 한수원도 제가 그 대문에 굳이 이 양식을 표현해 놓은 것은 재고의 흐름을 좀 보여주라 그런 얘기가 되겠어요. 그러니까 입고액이 얼마 됐냐, 그러니까 우라늄 매입액이 얼마 됐냐, 출고액이 얼마냐, 그 다음에 평가손실, 환입, 그 다음에 뭐 감모 이런 거 다 그 한 표에 보여주고 타기정 대체라는 게 바로 유형자산으로 넘어간 거거든요. 그래서 기말재고가 얼마다 이런 식으로 한수원이 개선해 주었으면 합니다. 물론 그 비상장 기업으로 주주들의 압력이란 게 있을 수는 없겠죠. 에, 그 경영평가 지표로 와서요. 어떤 재고자산 회전율로 평가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저장 원전 재료의 회전율로 지표를 잡아봤습니다. 그게 3회전이 나옵니다. 전년보다 0.03회전이 하락을 했습니다. 그러면은 이제 그 판단할 수 있는 게 원재료 가격이 상승했을 것이다. 이렇게 추론을 해볼 수 있는 거죠. 그리고 TO의 생산성은 1.016에서 1.1로 줄었으니까 이것은 그 판매 가격이 내려갔을 것이다. 이미 확인하셨겠지만은 한전 본사로부터 이 발전 단가 판매 단가를 3.9% 깎였죠. 그 결과는 이미 확인이 됐습니다. 미래 가치로 뽑아보는 그 지표를 만들었는데요. 이게 8.8% 하락으로 나타납니다. 총 자산 회전율은 매우 낮습니다만은 역시 그 전기 발전이라는 특수한 상황으로
매머드 자본이 들어가는 업종이기 때문에 이렇게 낮게 나오는 것으로 산출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. 매출 채권에 대한 수금 속도는 좀 빨라졌고요. 그 다음에 매입 채무에 대한 지급 속도도 빨라졌습니다. 이것은 뭐 고무적인 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. 한수원이 별도로 그 공개한 그 단가를 보면은 원재료가 경수로용이 15.2% 인상이 됐고요. 상승해서 구매를 했고, 원전 중수로 연료가 6.3% 인상이 됐습니다. 대신 전기 가격은 한전이 밝힌 바대로 똑같이 3.9%가 인하됐습니다. 그래서 보통은 이 시장 지배적 업자들이 되면은 원자력 가격 상승이면은 발전 단가를 분명히 그 인상시켰을 텐데, 한전 본사는 그 생산 가격으로 구입해야 하나, 뭐 정산을 해줘서 유지를 해줘야 되니까요. 반대로 깎았다는 거죠. 2021년도가. 대신 화력 발전 단가를 인상 구매했다. 뭐 이 석유 가격이나 그 다음에 그 가스 가격이 2021년도에 크게들 상승했으니까 당연히 뭐 일반적으로 그 단가가 인상될 거라는 게 상식이듯이 그 원전 원료도 단가가 상승이 됐거든요. 근데 그 화력 발전은 단가 인상을 해놓고도 적자지만은 원전은 그 원재료 가격이 상승이 되고 그 다음에 그 판매 가격이 그 내려갔음에도 불구하고 이익이 났다는 거죠. 이만큼 그 수익성이 좋은 사업을 왜 안 하려고 했는지, 국민 전체 그 전기료 에너지 사용이라든가 부담을 생각한다 그러면은 원전은 포기할 수 없는 그런 발전이었다.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거죠. 현금 재무 지표로 와서요. 캐펙스 자본적 지출은 2조 6천억 원의 그 투자가 있었습니다. 대부분이 유형자산 투자겠습니다. 시설 증설이라든지 또 새로운 이제 원전 진행하는 것들 이런 게 좀 포함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. 그 다음에 그 EAT 세후 현금 순이익은 5조 4천억 원대로서 현금 수익률로는 14.1%, 전년보다는 2%가 내려갔습니다. FC 그 채권자 잉여 현금 흐름인데요. 회사 입장에서 보면은 6,559억 원을 추가로 차입을 해서 레버리지율은 전년도보다 1.8%가 상승한 31.2%로 증가했습니다. 주주잉여 현금 흐름은 이익 배당이고요. 그 다음에 최종 그 FEM 그 3,556억 원의 현금이 유출이 됐습니다. 현금 버퍼율은 8.2%로 유지하고 있고요. 좀 낮은 수준이긴 하겠습니다만은 이익 잉여금은 146%로 전년과 거의 대동소이하고 그 다음에 그 납입 자본 성장률도 전년과 성장 없이 그대로 그냥 유지가 됐습니다. 자, 이렇게 이 스루프 측면에서 분석을 해가지고 분석을 한 다음에 무엇을 하는데 또 좀 추가적으로 그 목적이 있겠냐 그러면 바로 올해죠. 올해를 얼마나 그 매출을 할 수 있는지 예측을 좀 해보고 싶다. 이런 의미에서 이 스카이 홀딩스가 만든 ABC 플랜이라는 건데요. 이게 그 정확한 게 아니고 굿 이너프한 정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. 2021년 실적이 나와 있는데 슬픈율이 매우 높은 업종이죠. 93%로. 그리고 회전율이 3회전 했습니다. 요거를 내년에 95% 올리고 이익을 조금 더 내자는 의미고, 이익을 내고 그 다음에 이제 이 회전율, 원전 그 저장 원료의 회전율을
조금 올려보자. 이렇게 되면은 에, 한 10조 원은 해야 될 것이다. 그리고 매출 재료비는 그 단가 인상 그 폭을 봐가지고 2% 정도 상승하지 않겠냐. 2022년도에도. 이렇게 해서 2020년도에, 2년도에는 10조 원, 즉 한 1조 원가량이 증가할 것 같다. 이런 예측을 해 봅니다. 단가 인상을 좀 더 해준다면 더 올라가겠죠. 그 다음에 이제 B 플랜이라는 게 있는데요. 이게 그 손익분기점 산출을 제가 조금 더 그 개발시킨 건데요. 어, 이것은 그 재료비 접근이 아니고 운영비용하고 이 요소를 가지고 접근하는 겁니다. 그래서 그 운영비용이 올해 2% 정도, 2점 몇 프로 좀 내려가서 내년도에는 그 4%좀 증가한다고 보고 올해죠. 이익도 좀 더 70% 정도 더 올려보자 이런 계획을 세웠을 경우에 10조 원 이렇게 나옵니다. 그 다음에 이 백투 베이직이라고 표현했는데 이것은 이제 우리가 눈에 익숙한 방법이긴 하죠. 여기 매출 재료비, 운영비용, 프로핏 요 세 가지를 다 가져와서 이것을 더해보는 방식인데요. 내년도에 매출 재료비가 6,236억 원, 운영비용이 그 8조 2천 원대, 여기 그 계획된 금액이죠. 그 다음에 프로핏 1354614 요걸 가져와서 다 더하면은 이것도 10조 정도 나온다 이렇게 되겠습니다. 더 매출액이 더 증가할 것 같습니다. 그 새로운 이 정권이 원자력을 이제 다시 정상화 시키기로 했으니까 아마 제가 이렇게 예측하는 것보다는 내년도 그 매출액이 더 상승하기를 바라면서 이상 한수원에 대한 2021년도 결산 실적을 스루프트회계로 분석하고 내년까지 예측해보는 연습을 해봤습니다. 감사합니다.